안녕하세요. 제니퍼 민재입니다.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경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 그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질문들이 이제 경력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경력인데 미국 간호사 가능한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뭐 ICU 경력만 인정이 되나요?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기준으로 제 친구라면, 만약에 제 가까운 지인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만에 롱폼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경력인데 미국에서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종종 있으시긴 한데 제 답은 yes or no예요. 근데 그 yes가 되게 작은 yes. 작은 예스예요. 저도 아마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엔클렉스를 치고 미국 간호사 준비할 때 에이전시를 좀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 한국에서 상당히 큰 병원에 외래에 있었거든요. 좋은 병원이니까 외래 경력이라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한국 사람처럼. 막상 지원을 하니까 다시 배드사이드로 돌아가서 연락을 달라, 혹은 널싱홈으로 좀 진행을 해주겠다, 한 5년 정도 아니면 뭐 3,000시간 정도 계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좀 다양한 옵션들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좀 어큐 케어 위주로 알아보긴 했는데 경력이 없더라도 만약에 뭐 널싱홈이라던가 스쿨너스, 홈헬스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영 불가능한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큐 케어를 가고 싶어하고 그 널싱홈에서의 이제 경력이 잘 나눠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경력이 없더라도 영어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 널싱홈 같은 데 컨택해 보시길 바라는 바예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예스라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 졸업을 한 뉴그렛이라고 하죠. 신졸 간호사들이 사실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요즘에는 정말 어큐케어 하스피탈은 더더욱 취업하기 힘들고, 그 스니프, 뭐 엘텍, 뭐 홈헬스 같은 경우는 뉴그렛도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가능하고 신분이 안정된 이 친구들과 해외 인터내셔널의 간호사를 둘 다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냐를 볼 때는 아무래도 해외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ICU 경력은 큰 병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하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ICU 경력이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뭐 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메드설지 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각 병동마다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약물의 범위라던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들이 조금씩 달라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그 과정과 트레이닝을 충분히 거친 뒤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국은 과별로 환자들이 있잖아요. 내과면 내과,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신장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는 엄청 큰 병원 진짜 소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케어 단계로 병동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매드설지, 그러니까 심장 모니터링을 안 하는 환자들이 매드설지로 단계가 분류가 되고, 그 위에 심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환자, 이거는 심장 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각종 전해질 불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 불균형,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포함이 돼요. 실시간으로 랩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나 조금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텔리메트리라는 심장 모니터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ICU가 있고, ICU부터 이제 크리티컬 케어가 가능을 해요. ICU랑 텔리메트리 사이에 DOU나 아니면 프로그레시브 케어 유닛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스텝다운 같은 분위기를 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텔리와 ICU 중간 단계의 환자들을 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매드설지는 환자 총 5명이 최대고요. 텔리 환자를 한 명이라도 낀 경우, 그러니까 매드설지 텔리라 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낀 경우에는 4명까지 봐요. 그리고 텔리 환자 당연히 4명이 최대고요. 스텝다운으로 가면 이제 3명까지 봐요. 그런 데서는 보통 바이팝을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드립이라고 하죠. 뭐 심장이라던가 이런 약물들 관련한 걸 쓰기도 해요. ICU 단계로 가면은 이제 2대1로 봅니다. 간혹 에크모 달고
달고 막 이것저것 달고 있으면 환자 1 간호사 2 이상을 두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CU 단계의 간호사가 하는 일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승합제를 쓴다거나 그 승합제를 계속적으로 환자 바이탈을 모니터하면서 조절하는 경우 ICU 환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실도 이런 ICU 단계의 크리티컬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간호사, ICU 간호사는 서로 이렇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ICU 간호사가 응급실로 가고 응급실 간호사가 ICU로 가서 이렇게 플러스를 가서 일을 하기도 해요. 물론 텔리너스인 저도 응급실이나 ICU로 가서 환자를 보긴 하지만 승합제를 탄 환자라던가 벤틸레이터를 한 환자는 제가 보지는 않은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저에게 안 줘요. 그래서 ICU 경력이 한국에서도 있으면은 미국에 왔을 때 이 아래 단계를 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ICU 경력이 있으면 좀 스트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ICU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ICU 레벨 이하의 환자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ICU 경력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봐준다. 뭐 ER 경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한국에서 ICU 경력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 바로 ICU로 안 보내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리부터 해라, 뭐 메드설지부터 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병원이라던가 그 에이전시 잡 오프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단계별로 시작하는 것도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커리어라든가 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은 들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ICU로 가고 싶다. 한국에서도 ICU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매니지먼트라던가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 파트 문제를 얘기해 드리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있냐고 미국 간호사의 잡 마켓 중에서 이제 저는 베드사이드 위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드설지, 텔리, 프로그레시브 유닛 혹은 스텝다운 유닛, 그다음에 ICU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분만실 간호사가 있죠. L&D 간호사, 산모, 애기 이렇게 한꺼풀로 해가지고 4커플렛 모자 동실 대부분이죠.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L&D에서 되게 뭔가 해피한 바이브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L&D에 되게 인기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 비슷하게 리큐, 신생아 중환자실도 있죠. 또 상당히 인기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강력한 경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PICU라고 하죠. 소아 중환자실도 있어요. 소아 중환자실 혹은 소아과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요. 수술실, 프리오피, 팔큐라고 해서 마취 회복실 등등 이렇게 해서 한 묶음 수술실 세트로 묶이는데 굉장히 스페셜한 경력이라서 수술실 경력이 있더라도 미국으로 지원받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실에서 미국에서 자세하게 하는 일은 모르긴 해요. 주변에 아는 분이 잘 없어서. 듣기로는 이제 테크니션 분들이라던가 PA 분들이 대부분 옆에서 보조를 쓰시고 주로 서큘레이션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수술실은 또 아웃페이션 수술실도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입원하고 끝나야 되는 수술을 미국에서는 그냥 하루 만에 해버리고 집에 보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치유회복실이라고 해서 또 역시 미국 내에서 인기 많은 부서 중에 하나예요. ICU 경력이 있어야지 마취회복실 부서로 가기가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정신과 또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고요. 투석실도 경력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투석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 안에 투석실이 있잖아요. 아니면 로컬 투석실이 또 같이 있죠. 미국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투석센터가 있고 투석 회사들이 있어요. 다비타라던가 FMC라던 이런 큰 회사들이 미국 내에 그 모든 그 투석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병원 안에 투석실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투석 회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어큐트 케어 하스피탈로는 투석 기계를 방 안으로 들고 가셔서 환자 자리 옆에서 투석을 하고요. 크로닉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비타 센터 같은 데서 진행을 하는데 스케줄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뭐 새벽 2시 스케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석도 하나의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내시경실은 사실 미국에서 내시경실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 내에는 내시경 센터가 한국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 내시경을 받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 생각에는 뭐 보험비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저도 사실 내시경 경력이 병동 경력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도 미국 와서 내시경실을 좀 지원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ICU 경력 위주로 뽑기도 하고 그리고 TO가 있더라도 그냥 내부 이동으로 많이들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내시경실은 스케줄이 10시간 사흘
근무가 있고 온콜 근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8시간 5일 근무에 온콜 근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력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아마 내시경실 경력으로 내시경으로 바로 가시는 T1은 미국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싫겠지만 배드사이드 경력은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뜻이 있고 꿈이 있고 그쪽으로 그냥 좀 잘 맞는 부서면은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데요. 저희는 성형외과 전문 병원인데요. 성형외과밖에 없어요. 정형외과 환자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이력서에 쓸 때 어떻게 쓰시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심장 모니터를 안 한 병동이면은 모두 메드설지로 적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환자들도 보지만은 당뇨 환자들 가끔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들 껴있잖아요. 그럼 산소 떨어지면 산소도 주잖아요. 뭐 가끔 그러다 항생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쪽도 본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력서에 잘 녹아내셔가지고 자신이 지금 베드사이드에서 정형외과 환자 위주로 보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경력자가 지원해 볼 만한 곳 중에서 널싱홈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병원 체계를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종합병원도 되게 다양하고 요양병원도 다양하고 한방병원까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은 정말 단순하게 어큐트, 롱텀, 스니프, 홈헬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어큐케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술 같은 서비스도 하고 응급실도 있고 뭐 이런 병원들이고요. 2, 3일 정도 입원하고 짧게 입원하고 퇴원하는 경우 그 급성기 문제만 해결하고 많이들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벤틸레이터가 있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엘텍 같은 하스피탈로 많이 가죠. 롱텀 케어라고 그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막 캔드레드 이런 병원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스니프라고 하는 곳은 집에서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케어기버가 없거나 PT, OT도 좀 해야 되고 환자 그 개인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니프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헬스가 있는데요. 이 홈헬스도 한국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건소에도 방문간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큰 병원에서도 이제 방문간호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정말 엄청 장기 요양하는 그런 분들 좀 선별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홈헬스가 상당히 많고 업체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집 같은 데다 가게 만듭니다. 차가 필수고요. 운전을 꼭 할 줄 아셔야 되고 퇴원을 할 때 PLCC 라인이라든가 JP 튜브 같은 걸 다 달고 주렁주렁 달고 퇴원을 해요. 항생제 치료가 2주다. 그럼 2주 동안 홈헬스 간호사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해줍니다. 예, 신기하죠. 이동이 작긴 한데 이제 용돈벌이로 그렇게 가가지고 일하고 시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들었어요. 대신에 서류 작성할 게 많다고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홈헬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환자들 방문해가지고 상태 괜찮나 봐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쿨널스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그 보건교사랑은 또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디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구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학교들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송파구 스쿨널스 이런 식인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스쿨널스로 일하시고 밤에 나이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비전을 기준으로 나 이 디비전에 무슨 학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꼭 어큐트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같은 걸 스폰서를 받아서 간호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경력이 이래저래 짬뽕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경력 혹은 자기한테 가장 많이 일했던 경력 있잖아요. 그 경력 위주로 이력서를 잘 쓰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병원이나 에이전시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경력도 미국에서 취업이 되나요?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국 임상이 너무 싫어서 그런 것도 진짜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한국의 임상이 너무 싫었고 이왕 나가는 거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국의 취업 시장이 요즘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빨리빨리 눈을 돌리시는 분들은 경력 없이도 해외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기회를 쌓을 수 있다면 한국이든 사우디든 호주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경력을 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일할 때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사실 잘 없더라고요. 아무리 막 던져놓는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이제 앉혀놓고 막 알려주잖아요. 하나하나. 근데 물론 뭐 좀 혼을 안 내면 좋겠지만은 미국은 이미 대학교 4학년 실습 때 한자를 한 명을 온전히 맡아서 한 명만 두세 명이만 맡아서 자기 이름으로 차팅하고 어세스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신규 때 우리가 끼고 앉아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학교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미국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게 트레이닝 받을 때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력이 없으시면은.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첫날 시도행위 한 번 하고 둘째 날부터 한자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한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이제 막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 받는 게 제가 한국에서 한자를 받았던 프로세스랑 똑같아요. 그냥 유니버셜한 거 있잖아요. 알러지 있으세요? 드시는 약 있으세요? 과거력 있으세요? 이런 것도 한국어에서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 묻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분 중에 응급연락처럼 이분이 맞으세요? 뭐 수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한국에서 물었던 그것들을 그대로 영어로 묻는 거랑 다름없더라고요. 한국에 경력이 있어서 이게 내가 그래도 가능하고 알아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 스킬이 빨리 늘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앵클렉스를 따고 졸업한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앵클렉스 시험 자체가 아주 실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시험을 치고 나온 애들은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를 이미 머릿속에 탑재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뉴그레 친구들은 기본 한국의 한 3년차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엔 또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도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신에 스킬적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특히 IV를 넣는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킬로 봤을 때는 6개월 액팅한 우리 한국 선생님들 진짜 엄청 날아다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IV 뭐 약 돌리는 거면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겪었던 것들이 다 미국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경력을 쌓는 시간이 조금 힘들지라도 잘 견디기만 하면 미국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 피도 뽑아보고 VBJ도 해보고 근데 애들이 자기 VBJ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냥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그 경력으로 미국에 오시면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미국에서 일만 시작하면 또 한국은 어떨까? 내가 내 나라 말로 마음껏 말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다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한국 임상을 꼭 경험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다가 미국 생활이 너무 안 맞아서 한국에 가더라도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둘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이 미국에서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한국에서 더 나은 그런 서비스랑 간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알아요? 뭐 영어 조금 배워가서 영어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물경력이에요. 병원에 있어도 그냥 혈압만 재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문직이에요. 뭐 편하게 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그 임상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고도의 숙련 전문직이 하는 일인 것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규가 되면서부터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근데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4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환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혈압만 된다고 해도 혈압에서 이상한 거 분명히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낙상, 욕창 다 예방하는 방법 알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환자 약 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약을 주고 환자들 안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임상에서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환자가 안 좋아질 때 그 매니지하는 방법은 병원마다 혹은 의사마다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는 알고 있으면은 훨씬 도움은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상급 종합병원의 모든 치료 과정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너무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좀 좋은 병원 가야겠다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는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알려진 분들은 다 학교도 너무 좋으시고 병원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딱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거 졸업하고 앵클렉스 따고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일을 잘하신다는 소리 들으면서 날아다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깨지고 오셨어요, 선생님. 진짜 제발 전화 좀 그만 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신규 때 저를 혼내던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 선생님이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 계속. 트라우마로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더 저는 오히려 후배들이 있으면 더 잘해주고 싶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하루를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제가 어린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환자를 케어하는 것만 해도 그 중압감이 엄청난데 거기 손까지 나면은 정말 그날은 하루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배웠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죠.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호주든 영국이든 해외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시길 바라는 분들 다들 원하시는 대로 타임라인에 맞게 잘 됐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은 아주 잘 하시고 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새해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네요. 늦었지만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제니퍼 민철이었습니다. 빠잉!